코피가 나면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코피가 밖으로 흘러 떨어지는 것을 잠시 막아줄 뿐 코피를 근본적으로 멈추게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뇌를 건강하게 하자 송재준의 브레인 세라피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건강한 이야기 Y의 주제는 바로 코피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코피는 종종 큰 질병의 전조 증상 또는 시한부 인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로 활용됩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평소에 나도 코피를 자주 흘리는데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을 모두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유명 드라마 속 건강 적신호 시그널을 찾아보고 그러한 증상의 발생 이유와 대처법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이 드라마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요. 드라마 빅마우스에서 여주인공인 유나님은 방사능 오염수 노출 사고를 겪은 뒤 급성 림프종 말기 진단을 받고 최종회에서 끝내 숨을 거뒀죠. 그리고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소지섭님은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사망을 했고 드라마 찬란한 내 인생의 심희영님도 백혈병을 진단받았죠. 이 세 드라마의 공통점은 코피를 흘리는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건데요. 코피가 무조건 큰 질병의 전조 증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큰 질병이 오기 전에 이러한 전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피가 나는 원인에는 크게 물리적 자극에 의한 외상이나 감염 등에 의한 염증성 질환, 급성 열병이나 혈우병, 백혈병, 혈소판 감소증 등의 혈액질환, 그리고 고혈압이나 간질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격 만곡증이나 코 속에 생기는 물혹, 드물게는 악성 종양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코피가 어쩌다 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유 없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 모를 코피가 자주 반복된다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 점막은 외부의 공기가 인체로 들어와 처음 접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많은 혈관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코피가 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코피는 전방출혈로 주로 코 앞쪽의 키셀바흐 얼기라는 부위에서 납니다. 키셀바흐 얼기는 양쪽 콧구멍 사이에 비중격에 분포하는 5개의 혈관 다발이 모이는 곳으로 이곳에 혈관이 돌출되면 코를 후비는 자극 등에 의해 쉽게 피가 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코안 건조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점막이 건조해지면 돌출된 혈관이 손상을 받아 쉽게 코피가 날 수 있습니다. 코피가 잘 나는 아이들이 특히 겨울에 증세가 심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날씨가 건조하고 추울수록 코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며 코피로 입원까지 해야 하는 상황은 일평균 기온이 5도씨 이상인 날에 비해 5도씨 이하인 날에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봄철에도 코피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피는 건조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건조하고 습도가 낮으면 코 점막이 딱딱해지면서 코 안에 딱지가 생기기 쉽습니다. 즉 건조한 봄날에는 코 점막이 마르기 때문에 가벼운 자극에도 점막이 벗겨지거나 혈관이 터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쉽게 코피가 발생할 수 있고 항응고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도 코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혈액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코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혈이 반복된다면 이러한 원인들을 찾기 위한 전신적인 검사를 시행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코피는 코 앞쪽 점막의 손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소아의 경우에는 코를 습관적으로 파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며 청장년층의 경우 외상이나 코를 세게 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노년층의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간질환 등의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피는 0에서 10세 어린이들과 45에서 65세의 중장년층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0에서 5세 소아 중 30%, 6에서 10세 소아 중 50% 정도가 한 번 이상의 코피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코 점막이 연약합니다. 또한 분비물과 딱지가 많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코를 후비거나 문지르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비염이 있거나 코 안에 장난감 같은 이물을 넣었을 경우에도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피가 잦았던 어린이들도 대부분 사춘기가 지나면서 증상이 호전됩니다. 네, 맞습니다. 코피가 나는 원인은 다양한데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비염입니다. 코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들이 팽창하면서 코피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비염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코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불편감이 심해지고 코를 푼다든가 하는 식으로 손을 많이 대게 돼서 코피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식염수 세척 등을 통하여 코 속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피를 빨리 멈추는 방법이 있나요? 코피가 나면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코피가 밖으로 흘러 떨어지는 것을 잠시 막아줄 뿐 코피를 근본적으로 멈추게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코피가 목구멍으로 흘러 들어가서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피가 굳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고개를 뒤로 젖히는 방법은 피하셔야 합니다. 코피의 대부분은 코의 앞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코의 앞쪽을 양손으로 눌러주게 되면 대부분 멈추게 됩니다. 코의 위쪽 2분의 1 뼈 부위를 누르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래 2분의 1 말랑말랑한 연골 부위를 누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혈을 하는 동안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출혈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지로 코피를 막아도 되나요? 흔히들 집에서 휴지로 코피를 막는 경우가 있고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는데 휴지는 원칙적으로 잘 부스러지고 지혈 효과가 낮기 때문에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염된 휴지가 감염을 일으키거나 코피가 멈춘 뒤 코에서 꺼낼 때 다시 코점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지를 구겨서 안에 무작정 쑤셔 넣다가 안쪽 혈관이 더 찢어진다면 당장은 코피를 약간 멈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휴지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휴지로 코를 막기보단 가볍게 막거나 닦으면서 코피가 멈추길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10분 이상 코피가 멈추지 않거나 출혈량이 많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아이스팩이나 얼음을 비닐봉지에 담아 콧잔 등에 대고 있으면 코의 온도를 낮추어 혈관을 수축시켜 코피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코피를 삼켜도 괜찮나요? 코피를 삼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도가 아닌 식도로 넘어가서 위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혈액을 계속 삼키게 되면 메스껍고 또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입으로 뱉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콧구멍의 왼쪽과 오른쪽이 뒤쪽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피를 막기 위해 넣어둔 휴지나 솜이 피를 많이 흡수해 더 이상 피를 흡수하지 못하고 피가 코 안에서 응고되기 전에 고여있던 피가 반대쪽 콧구멍으로 넘어가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너무 많이 넘어갔을 때 반대쪽 콧구멍에서 코피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 코피가 나던 콧구멍에서 피가 넘어와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피를 예방할 수도 있나요? 코 점막이 건조해서 코피가 나는 경우에는 항생제 연고를 사용해서 2차적인 감염이 생기지 않게 하고 건조해지지 않게 보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집에서는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코피의 예방은 코를 건드리는 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를 자주 파거나 세게 푸는 습관들을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코딱지를 파는 경우에는 코 속에 물을 묻혀 부드러워지게 한 다음 파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아침, 저녁으로 코 속에 연고를 발라줘서 코 속 점막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한 가지 예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비염 및 비중격 만곡증 등의 코 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하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을 벌리고 하고 코를 세게 풀지 않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또 성인들의 경우 혈압 및 간 수치 조절과 같은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코피를 자주 흘리는 사람은 아스피린 복용에 주의해야 하는데 혈액 응고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출혈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콩과 초콜릿은 혈관을 팽창시키기 때문에 코피를 더 쉽게 발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코피도 유전인가요? 코피 자체는 유전은 아니지만 혈우병과 같은 혈액 질환이 코피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 유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혈관벽이 약할 때 혹은 혈액 안에 있는 혈소판이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환경적인 원인이 있을 수는 있죠.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 코피는 유전은 아니며 유독 코피가 자주 난다면 다른 전신 질환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코피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인 코피는 대부분 압박제열이나 전기소작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외상으로 인해서 뇌 기저부에 골절이 있는 경우 뇌로 올라가는 동맥의 출혈이 코를 통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심하면 출혈로 인해서 사망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혈액 질환으로 인해서 피가 잘 굳지 않는 경우에도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한 종합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건강한 시그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건강한 이야기 Y. 코피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오늘 다룬 질문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그널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